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신이 몇 번째 국가입니까? K방역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1위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100몇 억을 들여 120억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K방역 홍보를 했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 몇 등인 것 같습니까? 102번째입니다. 102번째. 102위 국가입니다. 백신 접종 하위 국가 102위입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네. 역시 조선일보 사설자에 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라는 제야의 글이 아주 우리의 가슴을 쿵쿵 칩니다. 자, 이제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백신이 출하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유럽 계통에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경고를 많이 합니다. 65세 이상은 맞지 마라, 60세 이상은 맞지 마라. 또 뭐 이거는 어떻다, 우리는 안 맞는다 하는, 심지어는 독일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또 안 하겠다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이런 백신입니다. 영국 백신인데 제가 느낄 때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 부작용이 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왜 그러냐? 미국 FDA를 아직 통과를 안 했습니다. 미국 FDA는 안전성에 있어서 이 평가를 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평가가 최고인 게 아니고, 그 FDA, 미국 식약처의 그 통과, FDA 검증 인증을 받으면은 안전도가 그만큼 신뢰가 된다는 아주 신뢰기관은, 그래서 서로 미국의 FDA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실험 상태, 실험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인증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미국 비타민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 미국은 비타민 역사 250년, 300년 가까이 되는데, 역사도 비타민이 미국에서 생겼지만 그 비타민 자체를 갖다가 성분 검사를, 이건 국민들이 먹는 거니까, 미국 국민들이 먹는 거니까, 자국민들이 먹는 거니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평가하고 과정까지 치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엄정한 그 룰에 따라서 한다는 것. 그래서 미국 식약처 FDA 인증,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건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FDA 인증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아마 그 인증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평가를 하겠죠. 거기서 인증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결국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권위가 높습니다. 잘 아는 국가입니다. 근데 좀 주저주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의사들이 판단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빈축을 샀죠. 왜? 의사들이 왜 책임집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의사들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들이 죄인입니까? 의사들이 접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이 국민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소위 백신에 대해서 어떤 안전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좀 깨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다 뜨지 않습니까? 검색 딱 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맨 먼저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크 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이자를 먼저 하고 또 다른 백신을 먼저 이렇게 한다면은 파이자하고 지금 모더나는 많이들 맞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맞게 되는데 국민이 무슨 죄 있다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부작용을 담보로 해서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없다는 것,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국가가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딱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FDA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또 지금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거 한다는 건데 왜 우리한테 먼저 맞히냐. 우리가 뭘 못 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부작용이야 약은 어떠한 종류도 약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만약에 나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극소수겠지만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느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움츠고 정부 하라는 대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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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살아온 지가 우리 코로나만 빨리 극복시켜 주시오 하고 이렇게 잘 따르는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K방역인 겁니다. 국민들이 잘 따릅니다. 백기환이 장례식에는 그렇게 사람이 모였어도 처벌을 했다는 이유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3.1절 날 자유우파가 모여서 모임을 갖겠다 하니까 벌써부터 서울시 경찰청에서 너 엄정 제재하겠다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공평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백신이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102번째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일 기준으로입니다. 이미 101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접종 못한 국가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몽골, 북한 등과 아프리카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102번째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함께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한국만 빼고 미접종 국가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OECD가 37개 회원국 아닙니까? 그중에 한국 빼고 미접종 국가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이 사설자는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서 이렇게 백신 접종해야 되느냐 개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개탄 중에 개탄을 해야 될 일입니다.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의 51.5%의 1차 접종을 마쳤고 33%는 2차 접종도 끝낸 상황입니다. 이 백신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를 끝낸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일상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접종국들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집단면역. 70%가 맞게 되면 집단면역이 된다는 것. 코로나 안전도가 올라간다는 것. 그 우리 국민을 왜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 이유조차도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늦었지? 누구 때문에 늦었지? 뭐 때문에 늦었지? 아니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딱 때린다고 그러고 선거 때 오면 돈 타령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국민을 일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연생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래 성장도 되고 국가가 발전이 되는데 딱 정지시킨 우란에 갇혀놓은 그런 것만 K방역이 아닙니다. K방역은 발전적 K방역. 다시 말하자면 언제 백신을 빨리 하고 더 좋은 백신약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걸 다 놓쳤습니다. 이 정부가 K방역 홍보만 막 열을 올리고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나 해가면서 백신 접종 시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니까 크게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2번째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왔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기질 안 했으면 우기지는 않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또 우기까지 잘합니다. 네. 백신 확보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리스크를 나눠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관심과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관심과 결단을 거쳐서 백신을 확보한 거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자연히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설자는 딱 지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102번째로 백신을 맞게 해놓고 사과는커녕 접종 지연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사과는커녕 접종 지연 이런 그에 대한 뭐 그런 일에 대해서 정부 자체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과를 해야죠.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세계 102번째가 접종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가 접종이 지연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설자의 지적 맞습니다. 세계 102번째가 접종 지연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경우가 지연이란 말인가 라고 끝내는 바로 이 사설자의 질문. 여기에 K방역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는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여기에 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이 사설자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어쩌다가 102번째로 백신을 맞게 됐다. 참 대통령 국가 통수권자로서 이때가 통수권자 나오는 겁니다. 폼 잡고 뭐 이거 할 때가 아니고 폼 안 잡힐 때 이럴 때 국민들과 실생활을 같이 함께 할 때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저도 이 102번째란 얘기를 어저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래도 한 50번째 안에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50번째가 아니고 102번째입니다. 아프리카국들 우즈베스탄 필리핀 뭐하고 지금 맞지 않은 국가들은 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마 4월달경에 미국 FDA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외신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때 가서 놓으면은 편할 텐데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꼭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식약처를 믿어야 됩니다. 식약처가 그래도 판정한 게 생명을 걸어놓고도 했을 테니까 그 판정을 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65세 이상은 좀 곤란하다. 나중에 맞도록 하고 하는 그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막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민 자신들이 두려움을 갖고 정보 획득을 해서 두려움을 갖고 저거는 맞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맞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허락하고 그가 맞고 싶을 때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뒤에도 한번 연구해 볼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네. 1년 이상을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정부가 우한 코로나를 갖다가 할 때 그렇게 의사협회에서 대문을 좀 묶어 닫아라. 항공기라든가 중국에서 오는 모든 것을 다 닫아라. 했더니 안 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문을 안 닫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 그래서 한때 초기에는 대한민국이 미개국처럼 그냥 우한 코로나 범람 지역으로 이렇게 받아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던 기억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이렇게 머리를 스칩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을 딛고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좌절하는 것보다 한번 뛰어넘으려면 이제 지도층들이 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안정시키는 정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정이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먼저 맡겠다면서 대통령에게 뭐냐 뭐 이렇게 뭐 충성심을 발휘하는데 먼저 맞으면 되는 거지 뭘 이걸 정치에 정치 접종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봤습니다. 네. 이 코로나 하여튼 빨리 접종되고 빨리 이 불신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식약처 우리 한국 식약처가 말하는 대로 괜찮다 하면 괜찮다고 믿고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백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성해 보는 것도 방역 대책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접종에 대한 안심도를 높여간다.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자.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정세균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광풍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Crazy wind. 예. 그러나 태풍이고 폭풍이고 질풍이고 무슨 뭐 미풍이고 온풍이고 뭐 강풍이고 뭐 약풍이고 뭐 이런 것도 다 거기다가 미친 바람까지도 광풍까지도 졸지에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 금방 한번 잡으려 태양이 꽉 찌고 있는 거 아시죠? 내일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그런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